저도 제 인생의 짝과 우여곡절 끝에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지금은 기적 같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렵게 이루어진 사이예요. 그 힘든 시간을 지나 이 사람과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저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는 일인데 목숨까지 내걸고 그럴 일인가 싶으시죠?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지난 제 이야기를 이곳에서 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정치계에 입문하셔서 쭉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집안 사업과 정치를 병행하셨기에 참 많이 바쁜 분이셨고 그 속에 일녀일남 중 장녀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이 짜주신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자랐습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우신 장본인인 할아버지는 아들을 참 많이 선호하셨는데 부모님이 결혼하시게 된 것도 할아버지의 중매로 이루어지신 거래요. 사업적으로 친분이 있던 집안과 혼담이 오갔고 집안끼리 말이 오간 다음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하고 2년이 되었을 때 제가 태어났는데 집안의 첫 아이가 딸로 태어나자 할아버지의 실망이 대단하셨대요. 이에 눈치가 보인 어머니는 아들을 가지기 위해 애를 참 많이 쓰셨고 다행히 2년 뒤 둘째가 아들로 태어나면서 면이 서셨다고 하더군요. 규율이 엄격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시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희 어머니도 하루 마음 편할 날 없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직된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란 저도 어린 시절부터 매사 눈치 보고 조심하면서 애어른처럼 조신하게 자랐습니다. 그나마 동생은 아들이라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에 자유분방하게 자랄 수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동생과 저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성장을 했죠. 행동거지에 늘 신경 쓰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별 소란 없이 자라던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반항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일정과 겹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당연히 학업에 더 중심을 두고 있어야 했지만 워낙 좋아하는 가수라서 그 콘서트에 꼭 가고 싶었죠. 엄마, 저 콘서트 가고 싶은데 다녀와도 돼요? 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다른 데 마음을 써? 아버지 아시면 어쩌려고? 엄마, 꼭 가고 싶은데. 안 돼. 중간고사 앞둔 애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소리나 하고 누나가 돼서 모범은 못 보일 망정 동생 반만이라도 좀 해봐. 날 때부터 사랑도 다 독차지하더니 동생은 머리도 저보다 좋았어요. 우월 유전자가 동생에게 다 몰빵한 게 틀림없었죠. 저도 학교에서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동생은 특출나다고 해야 할까요? 항상 시험을 치면 전교 1, 2등에서 놀았으니 부모님한테 예쁨도 독차지했죠. 그와 반대로 저는 노력해야 성적도 예쁨도 받을 수 있었고 좀 더 집중 못하는 저를 엄마는 한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니 아이돌 콘서트나 가려고 하는 제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당시 그 아이돌 가수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였어요. 우연히 친구가 들려준 노래 가사가 허전한 제 가슴을 꽉 채우며 위로해 주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그 아이돌 가수를 맹목적으로 좋아했고 제 전부가 되어 있었죠. 왜 사춘기 시절에는 한 번쯤 그렇게 선망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또래의 보통의 여자아이들처럼 저도 그런 것뿐인데 엄마는 전혀 이해해 주시지 않으셨죠.
당시에 저는 내 맘을 몰라주는 엄마가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엄마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과외도 빼먹고 콘서트에 갔죠. 그때 그토록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엄마의 환한 얼굴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흥분해 있었어요. 하지만 광란의 콘서트가 끝나고 집 앞 대문 앞에 섰을 땐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물쭈물 한참을 서 있을 정도로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곧 엄마가 저를 발견하시고 그 손에 끌려 집으로 들어간 후에는 엄청 많이 혼나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다니는 시간이 없어졌고 학교에서 집까지 동선에 항상 동행하는 분이 생겼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사정없이 올가매셨습니다. 창살 없는 감독이 따로 없었죠. 부모님의 간섭이 심해질수록 저는 그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노래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시간이 될 때는 늘 제 귀에 이어폰이 끼워져 있고 집에서도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그들의 노래만이 제 유일한 안식처 같은 곳이 되었죠. 이어폰으로 그들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나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나만의 세계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러다 문득 나도 자유롭게 노래 부르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멜로디 위에 내 목소리를 얹어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너무나 좋았죠. 그 순간에는 정말 제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배울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건 동생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나 노래하고 싶은데 실용음악 쪽으로 진학한다고 하면 들어주실까? 노래? 가수 되려고? 꿈도 꾸지 마, 누나. 엄마 아빠 몰라? 알지. 아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잖아. 정하고 싶으면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해. 동아리 활동을 해도 되고. 지금은 꿈도 꾸지 마. 너무 답답해서 동생한테 말을 꺼내봤었는데 저보다 어린 동생도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뻔히 다 알더군요. 그만큼 부모님의 기대가 크다는 걸, 그 기대를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저희 남매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노래 부르는 동아리에 들었고 학교 공부보다 그 동아리 활동에 더 매진을 하면서 원 없이 음악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전공 공부를 또 등한시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너 요즘 노래 부르고 다니냐? 그냥 동아리 활동이에요. 이 애비 눈을 속이려고 들어. 나는 우리 집에 딴따라짓 하는 인물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생각 접어. 아버지, 저도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나쯤은 할 수 있잖아요. 허튼 소리 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하고 살려면 호적 파고 나가서 살아. 아버지는 완고하셨어요. 자식이 돼서 부모님 하는 일에 도움은 못 될 망정 근심만 더 생기게 하는 애물단지라며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셨고요. 어릴 때부터 쭉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지만 아버지께 저는 여전히 부족한 딸이었고 성에 차지 않는 자식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이 저 바닥으로 치닫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깊어질수록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마침 엄마도 저를 유학 보낼 생각을 하고 계셨더군요. 덕분에 집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저의 계획은 한결 쉽게 이루게 되었고
마침내 공부를 핑계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감시에서 벗어난 생활은 저에게 신세계를 맛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어요. 물론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이었지만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가 않을 정도였죠. 새로 경험하는 것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점점 표정이 없던 제가 자주 웃을 수 있게 될 정도로 변했어요. 그렇게 다시 태어난 것처럼 행복하게 지내던 중 길에서 우연히 귓가에 들려오는 어떤 음성에 이끌리듯 한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운명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홀로 길 한 구석에서 기타 하나를 들고 버스킹을 하고 있었고 그의 음색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충분히 매력이 있었어요. 노래의 갈증을 여전히 느끼고 있던 저에게 자극이 된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죠. 같은 곡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눈을 감고 동시에 기타를 치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노래가 끝날 때쯤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날부터 그 자리에 매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요. 그 사람은 매일 그곳에 올 때도 있었고 오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매료된 저는 허탕치는 날이 있어도 그곳을 꼭 찾았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그도 저도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사람 맞죠? 네, 맞아요. 한국인이네요? 네. 와, 내 노래 들으러 자주 와줘서 고마워요. 감사 인사는 오히려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같은 한국인이라니 너무 뿌듯해요.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저와 같은 유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직접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버스킹이나 카페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그 사람은 웃는 얼굴이 너무 멋졌던 사람인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유가 늘 흘러 넘쳤어요. 집안에서 모든 걸 지원받으며 살고 있는 저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사람인데도 저보다 더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을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죠. 선우 씨는 이렇게 지내는 거 힘들지 않아? 왜? 뭐가 힘들어? 그냥 공부하러 이렇게 멀리 왔는데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잖아. 일도 해야 하고. 내가 20살 될 때까지 부모님이 열심히 키워주셨잖아. 그것만으로도 난 감사해. 그리고 여기 미국에 올 때도 부모님이 비행기 표값은 주셨어. 이후에 내 삶은 내가 꾸려나가야지. 선우씨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다 상황에 맞게 사는 거지. 남들과 다른 환경의 부모님에 대한 불평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다면 부모님께 도움이 되었을 텐데 고집 부려서 외국까지 나왔다면서 그게 늘 미안하다고 했죠.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만큼 그의 모든 것들이 낯선 경험들이었어요. 제가 알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었고 제 또래보다 생각의 깊이가 남다른 사람이었죠. 저는 점점 그가 좋아졌고 나중에는 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도 하게 됐어요. 제 고백을 받은 그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자기도 저와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칠 때까지 저희는 연인으로 지냈어요. 홀홀단신으로 생활해야 하는 미국에서 같은 한국인 유학생이 연인이 된 건 저에게 아주 큰 안정감을 줬어요.
3년의 연애 기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건만 그와의 애정은 식을 줄을 몰랐죠. 그 애정은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고 결국 저희 부모님이 그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너, 이 남자 누구야? 엄마. 엄마는 그 사람의 사진을 저에게 들이밀며 누구냐고 다그치셨고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너 제정신이야?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웬 놈팽이를 달고 와? 너 이거 소문 어쩌려고 그래? 어? 엄마, 놈팽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출신이라는 건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라고. 너 아버지 아시기 전에 정리해. 알았어? 설마 그 자식이랑 미국에서 같이 산 건 아니지? 엄마! 엄마는 그 사람과 바로 헤어지라고 하셨고 저는 완강히 버텼어요. 이미 그때는 그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터였기에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저는 버틸 생각이었고 그 사람을 지켜낼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아시게 되면서 상황이 더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이 자식이 너 기어이 딴 딸아랑 정분 난 거야? 아버지, 그렇게 말씀 마세요. 그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크게 될 사람이라고요. 너 내가 그 자식 뒷조사 안 해본 줄 알아? 누구 앞이라고 그 자식을 감싸는 거야? 제발요, 아버지. 헤어져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딴따라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일 따위 없어. 아버지는 저에게 그 사람과 헤어지라고 강요하셨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유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동생은 속상해하는 저를 위로해줬지만 나서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밑에 들어가 경영 수업까지 받으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굳이 위험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이러쿵 말을 하진 않았지만 분명 엄마를 따로 만난 것 같았고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겨우 얼굴을 보게 됐을 때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 제가 모를 수가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오빠 포기 안 해. 나는 오빠랑 끝까지 갈 거야.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다. 미국에 있을 때 너랑 나 처지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변하는 건 없어. 그건 우리 아버지 명함이지 내 명함 아니야.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 그를 향한 사랑이 더욱 확신에 찼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점점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도 저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서로 약속도 했죠. 하지만 그런 저희의 다짐과는 상관없이 부모님은 가까운 집안과 맞선 자리를 만들어 오셨고 그 자리에 나가라고 강요하셨어요. 저 안 나가요. 뭐? 너 자꾸 배부른 소리 하지? 안 나가기만 해봐. 가둬버리고 아무데도 못 나가게 할 테니까. 급기야 화가 나신 아버지가 저를 가둬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릴 때부터 동생보다 나은 게 없더니 커서도 하는 짓이 이런 것밖에 없다시며 제 가슴을 후벼 파셨어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날 저는 가방을 쌌어요. 그리고 집을 나와버렸죠. 가족들이 모두 잠든 한밤에 홀로 가방 하나를 들고 그를 찾아갔어요. 연락도 없이 오밤중에 나타난 저를 보고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밤에 가방을 들쳐안고 나왔는지 그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야속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안 가. 나 안 갈 거야.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가출이 말이 되니? 이건 아니야. 부모님께 내가 인정을 못 받아서 우리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노력하면 어쩌면 받아주실지도 몰라. 그렇게 순진한 소리 할 때야? 우리 부모님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 어쩌면 다른 남자랑 결혼할지도 몰라. 저는 주저앉아 울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그 사람조차 받아주지 않으면 어쩔까 싶어 불안하기만 했어요. 아직도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도망가자고. 우리 둘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같이 가서 살자고요. 도망가자는 제 말에 펄쩍 뛰던 그도 이내 두 눈이 흔들리더니 고민을 하더군요. 부모님 마음에 들게 해서 저와 결혼하겠다는 그의 말이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건 이미 알고 있기에 더욱 고민스러운 것 같았어요. 이대로 도망가서 살게 되면 자신의 부모님과도 왕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았어요. 망설여졌겠죠. 네, 당연히 갈등이 되었겠죠.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결국엔 저를 선택해 주길 바랬어요. 제가 그를 선택했듯이 그도 저와의 미래에 표를 던지길 바랬어요. 제 간절한 마음이 닿았던지 결국 그 사람은 제 말을 따라주기로 하였고 그 길로 저희는 지방 바닷가 마을로 숨어들었어요. 저희는 신혼부부라고 하고는 비어있던 빈집을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아주 낡은 그런 집이었지만 두 사람 지내기에 충분한 곳이었고 그곳을 보수해서 살기로 했죠. 세간들을 사서 채워 넣으니 비로소 사람 사는 집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젊은 사람이 귀한 동네에 저희가 와줘서 고맙다며 동네 이웃분들도 저희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몇 가구 안 되는 바닷가 마을에 희한하게 성당이 하나 있더군요. 저와 그 사람은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결혼식에 와줄 친한 친구들도 부모님도 안 계셨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올리기로 하고 약소하게나마 둘이서 식을 올리기로 했죠. 그렇게 부부가 될 준비를 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이틀 앞둔 어느 날 그 사람이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지병이 있으신데 병이 도지셨나봐. 내가 가봐야겠어. 응, 알았어. 자고 오는 거야? 아무래도 바로 오긴 힘들 것 같고 결혼식 날 늦지 않게 올게. 그의 어머니가 병 때문에 몸져 누우셨다는 연락을 받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 욕심대로만 할 수 없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죠. 그는 웃으면서 인사를 했고 그 뒷모습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제발 별일 없이 돌아오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결국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날을 위해 준비해준 하얀 드레스를 입고는 머리에 쓸 화관과 작은 부케를 챙겨서 성당으로 갔어요. 전날 밤 성당으로 바로 오겠다던 그의 문자를 받았기에 그가 꼭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홀로 성당에서 그를 기다리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그 사람이 무사히 이곳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